이 선택은 당신을 파멸시킵니다. 왕자는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명이 내려오고 국문이 닫혔습니다. 초요갱을 실은 수레가 천천히 떠나던 그날 아침, 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이름은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왕실의 밤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말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세종의 궁에서는 모든 말이 무게를 가졌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신들도 그랬고 내관들도 그랬습니다. 왕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왕자의 처소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연회가 열리는 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할애가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왕자 한 사람이 불러들인 여인의 목소리가 깊은 밤의 궁 안으로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초요갱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천한 신분이라고들 했습니다. 내관한 사람이 복도 끝에 멈춰섰습니다. 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그는 고개를 낮추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본 것을 본 것이라 하지 않는 것도 이 궁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왕자의 눈길이 처음 그녀에게 머문 것은 계절이 바뀌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기생들이 줄지어 노래를 올리는 자리였고 왕자는 대여섯 번째 잔을 비우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요갱이 첫 소절을 얹는 순간 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을 내려놓지도 들어올리지도 않은 채로. 그 멈춤을 눈치챈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왕실에서 기생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금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특정한 한 사람에게 특정한 눈길을 보내는 것은 조정이 용납하는 범위 밖의 일이었습니다. 신분이 있고 종법이 있고 왕실의 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문서 위에 쓰인 규칙이 아니라 공기처럼 궁 안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그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처소의 문이 열리고 초요갱이 들어섰습니다. 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요갱은 절을 올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왕자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놓였습니다. 복도 밖 미처 피하지 못한 대신 한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물러서면서 그는 이미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초요갱의 노래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기생들 중에도 목소리가 고운 이는 많았습니다. 연회 자리에 불려나와 잔을 채우고 노래 한 소절을 얹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초요갱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리의 공기를 읽고 술잔의 속도를 읽고 그날 밤의 분위기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야 그녀는 첫 음을 얹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왕자들은 그것을 감각으로만 알았습니다. 저 여인은 다르다고. 그러나 무엇이 다른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연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세종의 치세답게 궁중 연회에는 시문이 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들이 운을 떼면 왕자들이 받아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기생들이 노래로 그것을 마무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대신이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가을 달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었는데 마지막 행이 어색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잠시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초요갱이 말을 받았습니다. 대신들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기생이 시문자리에 끼어드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얹은 한 행은 끊어진 시의 빈자리를 정확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왕자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초요갱은 왕자의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피하지도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왕자의 마음에 더 깊이 걸렸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왕자의 측근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보고 있습니다.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잔에 남은 술을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인은 나를 이해한다. 측근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작인지도. 초요갱은 감정으로 왕자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계산했습니다. 자리의 무게, 말의 무게, 침묵의 무게. 그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곳에서 그녀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 계산이 왕자를 더 깊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도 선택이고 멈추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그녀는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발걸음이 잦아질수록 조정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사사로운 일들은 늘 있었고 그것을 굳이 입에 올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대신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궁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3번을 넘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초요갱을 부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연회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에서 낮이 아니라 밤에. 그것은 더 이상 사사로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왕자가 특정한 기생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조정이 묵인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종법이 있었고 왕실의 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의 눈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말을 올리는 것은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상소문의 초안은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랑방에서 어느 서책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손에서 손으로 왕실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조정 안에서 서서히 퍼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접 찾아온 사람도 없었고 공식적인 상소가 올라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측근의 한마디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세종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려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신들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자신을 향하던 눈빛들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 무렵 그는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초요갱의 존재가 정치가 되는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상소문 초안에 처음 등장한 날, 왕자는 그녀의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왕자는 초요갱의 노래를 듣고 있었고 초요갱은 노래를 하면서도 그날 왕자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종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아는 것,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것. 왕의 침묵은 때로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신하들은 왕의 뜻을 읽어야 했고, 그것을 잘못 읽는 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명이 내려온 것은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왕자에게 근신을 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짧게 적혀 있었고, 왕자의 이름과 함께 적힌 것들은 기록에 길게 남기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전달한 내관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을 끝냈고, 왕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요갱의 처소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국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측근들이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봄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명이었습니다. 세종의 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겹쳐 있는 무게는 왕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명을 따르는 것과 발걸음이 명을 따르는 것은 달랐습니다. 왕자의 측근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섰습니다. 왕자는 그쪽을 보지 않은 채 낮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는가? 측근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왕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측근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왕자는 결심을 굳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라는 것을 왕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초요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직접 말을 전했는지, 서신을 보냈는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였는지. 다만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초요갱은 그 약속을 받았고 왕자는 그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신분을 바꾸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법의 문제였고 국가의 문서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자라는 자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비밀 거처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왕자의 측근이 움직이고 왕자의 이름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서류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완전한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에는 눈이 많았고 귀가 많았습니다. 대신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왕자가 근신 중에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상소문의 초안은 더 이상 초안이 아니었습니다. 초요갱은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왕자가 보낸 사람이 그녀의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 위에 놓인 것들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당신을 파멸시킵니다. 그것이 그녀가 전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거절도 수락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의 무게만이 메신저를 통해 왕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자는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이 더 큰 패배라고 여겼는지 아니면 이미 되돌아가기 어려운 곳까지 와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조용히 그의 발 아래에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가장 단단해 보이는 곳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왕자의 정치적 입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연회 배제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왕자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왕자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궁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궁궐 업무가 제외되었습니다. 왕자에게 맡겨져 있던 일부 업무들이 다른 왕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그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의 신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곳에 가까이 서지 않으려 합니다. 왕자 곁에 있던 이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였고 눈을 피했습니다. 초욕에는 격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불려가는 연애가 줄었고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도 줄었습니다. 왕자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생에게 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계산도 없이 그저 방 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혼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짐이 되었는가? 그 물음은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소리로 내어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 왕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세종이 직접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명의 형태로 그것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초요갱은 지방으로 보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자에게 통보가 온 것은 하루 전이었습니다. 내관이 들어와 짧게 전하고 나갔습니다. 왕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측근들은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은 함께 침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왕자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왕명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더 버텼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그제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이별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초요갱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수레가 궁문 밖으로 향하던 그날 아침, 왕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영이 있었고 사람들의 눈이 있었습니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구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조용히 치러지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자의 자리에 묶였다.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선택했고 왕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를 가두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돌아갈 문도 나아갈 문도 아닌 그냥 닫혀버린 문이었습니다. 조정은 빠르게 질서를 복원합니다. 그것이 조정의 방식이었습니다. 균열은 덮이고 기록은 정리되고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왕자는 공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근신 기간이 끝났습니다. 복귀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신들은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연회 자리에 다시 이름이 올라왔고 업무가 복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들은 안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오래 이어지면 조정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왕실의 소란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빠르게 마무리되고 빠르게 잊히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었습니다. 왕자가 복귀하고 초요갱이 사라지고 기록이 정리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결말이었습니다. 세종은 침묵했습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복귀한 왕자를 따로 불러 꾸짖지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복귀한 첫날 세종의 눈이 잠깐 그에게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왕자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요갱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실록이 기록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존재했지만 기록되지 않는, 살아있지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왕자는 복귀한 첫날 연회에서 웃었습니다.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익혀온 것이었으니까요. 왕자로 산다는 것은 보여야 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얇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자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고 조정에 참석하고 왕실의 행사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흐려집니다. 선명했던 기억도, 날카로웠던 감정도. 그렇게 왕실의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연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큰 자리였습니다. 봄이 오던 무렵 궁중 연회가 열렸습니다. 기생들이 줄지어 노래를 올렸습니다. 왕자는 자리에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그때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기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기생이었는데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그녀가 얹은 첫 소절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는 가락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그 호흡이 어느 밤과 겹쳐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노래하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없다. 그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말로 뱉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조용히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과 없던 것처럼 되는 것. 그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정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왕자가 노래 쪽으로 시선을 보낸 그 짧은 순간, 옆에 앉아있던 대신 한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못 본 척이 오히려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노래도 계속되었습니다. 왕자는 술잔을 다시 들었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해야 했습니다. 실록에는 길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왕자의 사사로운 일탈과 근신. 그것이 기록된 방식의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짧을수록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잊히는 것을 돕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종류였습니다. 세종의 치세는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학문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이 정비되었습니다. 농사철에 맞는 책이 나왔고 음악이 정리되었습니다. 세종의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그 이름 옆에 한 왕자의 근신 기록은 아주 작게 존재했습니다. 왕자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실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저 살아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정의 눈을 견디고 세종의 신임 안에 머물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 이후로 다시 공적인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초요갱의 행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으로 보내졌다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록의 방식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이 있어야 기록되는 것이 깨끗해집니다. 왕실의 질서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왕실의 금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 왕자의 선택이 무엇을 남겼는지 기록은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왕자들에게 전해지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은 조정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영시적인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선택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또 다른 왕자가 같은 선택 앞에 섰습니다. 그 왕자 역시 잠시 멈추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전해진 그 공기를 느끼면서 그럼에도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도 기록에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짧게 남은 기록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의 밤은 길었습니다.